이 책의 북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맞아요. 싶어요. 지금 잠깐만 우리 시작한 거죠? 시작한 네, 거죠. 시작했어요. 진짜. 그거부터 얘기해. 네, 이게 어떻게 편집자님 이거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굉장히 글씨가 왜 많은- 이렇게 큰 건지. 이게 근데 저기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아름답게 설명해줘야지. 진짜로 그냥 팩트. 팩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서태원 소장님은 약간 뭐랄까 도록 같은 책이면 약간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카이브 이미지가 해상도가 안 좋은데 이걸 작게 넣으면 자기가 참고한 자료를 보여줄 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예전에 그 공간지가 앞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 이렇게 들어가면 안 보인다. 그래서 이게 쫙 펼쳐져서 보이는 누드 사철이나 하여튼 사철 제본으로 해서 이게 쫙 펼쳐지는 책으로 한다는 건 이게 전제였어요. 사철 제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네. 근데 이제 이건 누드 사철. 보통은 여기 이제 하드커버가 좀 더 있죠. 되죠. 그래서 무조건 사철인데 그럼 이 사철을 어떤 식으로 쫙 펴지게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걸 고민했고, 그러니까 이게 작으면 되게 다양한 사이즈 만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핸디한 요만한 사전식 책부터 중간 사이즈 큰 판형에서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는 사진이 좀 작아서 조금, 그리고 이 책이 가뜩이나 뭔가 이제 약간 너무 작으면 독해에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중간 사이즈로 했는데 애매한 사이즈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저희 지금 공간지를 반으로 자른 판형으로 이게 지금 저희 잡지 사이즈예요. 펼치면. 그러면 책에 꽂을 때 공간지 옆에 펴서 꽂으면 난 이 책을 어떻게 놔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네. 난 도대체 이 책을 어떻게 놔야 돼? 집에서. 바라기로는 이 연재가 시리즈였기 때문에 다른 저자분들의 후속책이 나올 거예요. 이 사철로? 그래서 이 판형을 유지하려고 해요. 이 폰트 사이즈로? 근데 옆에 꽂았을 때 폰트 사이즈는요? 폰트 사이즈의 근거 알고 싶어요. 줄간격과요? 밑에를 비운 이유. 제가 북 디자인을 밑에를 비운 이유도. 밑에를 비운 이유. 네. 이게 단락별로 이제 읽기 좋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으로 이렇게 빡빡하게 힘드니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여백이 좀 있어야 이걸 넘기면서 보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 책이 폰트가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좀 화난 사람 있어요? 폰트 키워!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노안 제가 있는 키우자고 사람 있는 거 얘기하고 아니야? 저는 커서 는 마음에 들었어요. 전 좋았어요. 저도 편하고 오랜만에 글자가 잘 보이는 오탈자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빨리 읽었을 수도 있어. 속이 시원한. 커서. 아니 글이 얼마 없어요. 저도 이게 처음에 딱 이렇게 랩핑 딱 돼가지고 왔는데 저건 또 언제 다 읽나 해가지고 이제 큰 맘 먹고 딱 이랬는데 영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예. 절반 알아가지고 영어를 그냥 절반 날렸어요. 일단 절반 날라갔고 딱 이렇게 하다 보더니 그림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행이다 싶고 좋았습니다. 근데 완벽하고 근데 잘생겼어요. 그거를 느리게 읽어가지고 아까 돌아온 이동하는 길에 요 끝에 글 마무리 좀 전에 읽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그래서 좋았습니다. 이 책을 사실 연재했던 거에다가 새로 쓰신 걸 덧붙여서 이제 추가해가지고 보완한 책인데, 이 책에 약간 백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끝에 붙어있는 크리틱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최원준 교수님이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서재원 소장님이 어떤 스타일로 어떤 형식으로 작업하는 분인지 이제 이해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이 책의 이 내용이 현 시대 한국 건축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근데 제가 보도자료에 몇 개의 문구를 뽑을 때 그 최원준 교수님 봤어. 문구 너무 좋더라고. 아름답지? 은하계. 갤럭시. 은하수. 은하수. 너무 그러니까 별들로 성성하게 몇 개의 별만 있는 그런 별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계다. 우리의 건축계가 우리가 사실은. 마침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 근대 건축을 네. 얘기를 하면서 위대한 건축과 국가산업, 공공건축 그런 것들이 큰 점이 이뤄서 그러니까 북제칠성처럼 이걸 이어서 이런 모양밖에 나올 수 없었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 딱 이 책이다. 그런데 서평이 최원주 교수님 쓰는 게 진짜 딱 그 말을 딱 구체적인 쓰셨더라고요. 은하계 이렇게 딱 나와서 이게 책에 들어있는 말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거 그냥 인용한 스페이스에서 거예요. 본 거였어. 네. 제가 그렇게 잘 쓰지 못했고 그래서 좋은 글을 인용해서 보도자를 썼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이제 확 와닿았었거든요. 그리고 서정 소장님이랑 얘기하면서 뭐 크리틱에 대한 그 의견이 또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너무 형식주의자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 든다. 이랬더니 아닌 건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건 맞죠. 그렇게 얘기해서 가지고 그런 면모가
100%는 아니지만 본인에게 그런 형식주의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도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계하는 사람인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와 기준과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나가는 그런 설계를 그래서 좋아하시고 근데 그런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 계속 하다 보면 코르비지에도 초기에는 막 아주 기하게 완벽한 이런 걸 추구하다가 후반에 가면 이렇게 롱샹 같은 것도 이거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건축가들이 어떤 변화하는 면모나 그 총체적인 질서를 와꾸로 딱 만든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씩 틀어지고 이걸 다시 재조합하는 어떤 그런 실험들을 하는 그런 태도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으세요. 그 얘기를 그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다 맞춰놓고 완벽하게 다 그려놓고 그걸 다시 흐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재밌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서재원 소장님 그 설계한 건물들도 보면 저게 왜 갑자기 왜 저런 게 있지? 이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자기 어떤 태도가 많이 반영됐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니 이 옛날 이런 주택들이 이런 특징들이 이렇게 건져 올려진 거죠. 일반인들은 잘 독해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되게 재밌고 유걸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거 했다고 생각하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방금 얘기하셨던 처음에는 막 이렇게 빡빡하다가 이렇게 막 다 틀어뜨리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았어요. 어쩌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논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원형을 막 추구했던 초기 작품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뭐 후반에 이 사람들의 활동을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뭐 인테리어로 가시는 분들 있고 뭐 한샘 사장 이런 분들 맞아요. 있고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조창걸, 보는 게 조창걸. 재밌었어요. 난 몰랐는데 이런 동기력 뭐 이런 분이 있었어 하고. 어쩌면 우리 건축계에서 김수공과 김중업 이후에 그 계보도 사실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그런 데를 다 거쳐가셨던 분들이어서 안병희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재발견하는 분들이다. 저도 읽으면서 느꼈던 바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팔라랑 리뷰를 최현준 교수님이 써주셨는데 팔라가 이번 4월호 잡지에 나왔었어요. 이 친구들도 되게 재밌게 설계하더라고요. 두 분이 어떤 연이 있는 거예요? 콜라랑. 팔라가 A+U의 특집이 나왔을 때 서재훈 소장님이 글을 써주셨어요. 아, 저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게 있으니까 써주신 게 아닌가? 그게 서로 그게 인연이 첫 있었나? 인연이었나? 기브 앤 테이크. 네, 그랬는데 서 소장님한테 어떻게 알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팔라가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되게 젊은데 힙하고 약간 인기 많은 친구들이래요. 80년대 초반생? 뭐 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엔 좋았구나. 그 현지에서 오래 공부하고 설계하는 포르투갈 출신인데 그 친구들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이제 나는 주목받고 사실 있는 스페이스 보다가 외국 건축가에 넘기는데 외국 건축 갖고 왠지 안 보게 돼. 근데 어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어떤 수소문했는지 제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서정 소장님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팔라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친구들이 먼저 부탁을 한 거. 그쵸.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제 그 청탁 의뢰를 받고 뭐 하여튼 그래서 글을 쓰셨고 나중에 혹시나 나도 책 쓰면 너도 하나 써줘 이렇게 그냥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진짜로 책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 팔라가 재미있는 건 그 나가긴 캡슐 타워 다 이제 해체되고 없어졌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살아보면서 이거에 대한 걸 정리하고 아카이브 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 얘네들이 일본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그걸 아카이빙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리포트가 나왔나? 그러니까 아시아 쪽 문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는 거예요.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 추천의 글에 보면 일본 주택 해가지고 이렇게 묶은 도면집 같은 책을 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 책이 그때 다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치. 이 망가져서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야. 누가 들었어. 근데 그러니까 약간 서책 느낌이지 난 않아요? 이게 나도 이렇게 기성세대가 돼가나 봐. 내가 생각하는 이 책의 원형, 책의 조건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니까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왜? 이해를 왜 해? 그거를 일단 그걸 해야지 시작하는 거. 그래서 왜? 나처럼? 서문을 일단 이해해야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지입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아, 글씨 왜? 영어 왜? 왜? 밑에 빈 공간 왜? 그럼 다 건너뛸 수 있어. 메모하라고. 오늘 메모할 게 많아. 이거 내 저는 책장에 어떻게 개꿀 막. 진짜. 근데 이거 펼쳐가지고 스페이스랑 같이 꽂아놓는다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사이즈 딱 맞는 거잖아요. 스페이스 맨날 사이즈 애매하다고 맨날 욕먹는 판형인데.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 그럼 파는 바꿀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 이미 꽂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맞아. 꽂아놓은 게 있기 바꾸면 안 때문에. 돼. 안 돼. 그걸 이번에 또 월간 해봐. 디자인은 바꿨다. 맞아. 근데 월간이 월간 디자인 바꿨다. 또 욕먹잖아요. 왜 이제 와서 시리즈 커서 좋았는데. 이제 와서 기껏 여기 채웠는데 또 바꿔가지고. 종이값이 좀 많이 나오나 봐. 맞아요. 근데 진짜 그 생각했는데 이거 종이값이 되게 많이 나왔겠다. 그러니까 근데 네. 서경 소장님이 이제 국디자인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네. 두꺼워야 된다. 이 책은 두꺼워야 된다. 왜? 그 니즈가 있는. 아, 그러면은 답이 나오네. 왜 이 공간 왜 몇 크기 왜 이거 다 아. 나오네. 그러니까 이 책이 약간 묵직한 느낌을 주는. 얘네가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하나는 저한테 네. 샘플로 주셨던 게 중철이라고 해서 스테이플러 두껍게 네, 찍혀 네. 있는 거. 네. 그래서 외국의 맹어진 같이 네. 막 볼록볼록한. 오돌오돌 휘어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 얇은 그 반딱반딱한 어. 종이에 이렇게 휘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아예 두툼하게 가던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책을 중철 제본으로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완전 이게 그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 책을 보면은 물리적인 것에 엄청나게 천착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형식. 거, 그러니까 책을 시작할 때 책의 물리적인 형태부터 생각 구상하면서 책의 편집자를 만난 거지.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두꺼워야 된다 이러면 뭔가 의미 부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처음에 그 중철은 왜 그런 형태를 했을까 좀 궁금하네요. 되게 힙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 그게 약간 이렇게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네. 이렇게 도면집 보는 것 같은 아, 또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 그러니까 건축가의 애뉴얼 리포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건축가들 그 작품집 중에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나온 책들을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그 작품집을 보니까 아 이거 좋겠는데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제안해 주신 거죠. 근데 저희는 뭐 텍스트나 이미지나 이런 걸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방향은 아니니까 그럼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 책을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건데 제가 물리적인 거에 진짜 관심이 없더라고요. 책에. 그러니까 어떤 배경 이것이 무슨 돈으로 누가 어떤 뭐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뭐 이런 배경이나 스토리가 이제 시행 스토리. 바뀐 거예요. 사람이 시행 스토리. 옛날에는 나도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 가면은 돌과 막 저기 나무가 어떻게 만나지? 저번에 보이는 어떻게 했지? 이런 거에 되게 첨삭하던 시절이 어쨌든 나한테 있었는데 그것이 지나가면서 관심사가 완전 그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이제 그 물리적인 거 막 이렇게 조명이랑 비교하면서 읽다가 내가 궁금한 거 예를 들면은 이거 지금 다 모형인데 하나 지금 남아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보려다가 안 그 했다. 사람 그래서 왜 안 알아봐? 나 약간 이제야 좀 흥미진진한데 약간 이거 왜 안 알아봐? 왜 등기부 등본 떼서 안 들어가 봐? 나 지금 형식이 중요해서. 건물의 형식에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책을 왜 하는 것도 이 책이 물리적으로 그냥 이게 영어반 공기반 소리반 이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설명을 못 들으니까는 나는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라. 두꺼워야 했다라는 말이 네. 이제 다음 학교에 그러면 이 책이랑 이제 이 책의 내용이랑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게 납득이 되는데 납득이 좀 안 가더라고요. 이 판형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도자료에 그 디자인 책이 아닌 경우에 판형이나 이런 거 굳이 언급 안 해요. 그때 썼잖아. 그러니까 저 몇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다. 왜 주택이냐? 그 많은 프로젝트 중에 왜 주택 받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 판형이냐? 예를 들면 왜 8명이냐?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왜 18명 안 하고 8명만 했어? 막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 왔는데 여튼 뭐 연재는 이것보다 많이 했잖아요. 연재는 리비지트 연재는 2년을 했고요. 그럼 24개가 있잖아. 근데 서재원 소장님은 그 중에 4분의 1을 쓰신 거죠. 아. 4명 중에 1명이었어요.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건축 역사가 그러니까 김효석 교수님하고 박정은 편집장님하고 그러니까 조현정 교수님 궁금하네. 같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건축가는 서재원 소장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약간 메타 비평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박정은 편집자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자면 공간지 1호에서 나왔던 어떤 주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창간호의 1호의 주제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막 거기 보면 막
그리고 초반에 한 10권 안에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있었던 중요한 도시론 이런 거를 번역해서 소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당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지적인 욕구가 있었고 그렇지. 도시를 개발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빠르게 소개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역학관계 안에서 이 잡지가 단순히 뭐 좋은 것만 소개한다라기보다 명분이나 이유나 논리나 이런 걸 이제 퍼뜨려야 할 어떤 이유도 있었지 않았겠냐는 어떤 식의 그런 식의 비평들이 있는 그런 게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건축 작품을 놓고 도면을 분석해 가면서 건축가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해내는 그 과정을 할 사람은 서재원 소장님밖에 없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원고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본인이 막 모형 만들어 도면 다 그려 그러니까. 이 책을 위해서 원래 이렇게 연재 처음에 이제 할 때. 연재를 위해서 네. 그래서 근데 본인은 아예 그 마음을 먹고 있었다. 고료가 얼마예요? 이거 뭐 삐. 커피 나중에. 아니 근데 사실 그쵸 저 연재 별로 게재되는 못 받아요. 거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지금 어떤 아마 잡지는 막 돈 내고 그건 광고료 아니에요? 돈 내면 내 거 광고하는 건데. 원래 근데 논문 같은 공부하는 경우는 돈 게재료도 달라고요? 내죠. 아, 그치. 그런 식의 거가 있는 거죠. 아, 그치.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세상 토크 지분의 90%가 나인 것 같아. 아, 지금까지. 아직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요. 얘기가 얼마나 아직 안 할 얘기가 끝났어. 많겠죠. 아니 근데 이제 이거 하나를 잉태했는데. 그럼. 아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많았어요. 편집자한테 궁금한 게 좀 많은 책이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한 이게 두꺼워야 했다 이걸로 이제 해결이 됐고. 예. 아 근데 이게 왠지 두꺼워야 된다라고 원했던 게 저는 약간 그 말 듣고 그 아까 막 은하수 뭐 이런 것까지 막 다 오버랩되면서 이게 하나하나의 이게 파편이 아니라 사실 다 이렇게 모여서 사실 되게 어떤 그 두께감과 무게감이 있는 우리나라 건축계의 어떤 그런 걸 물리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 막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폰트가 큰 게 다 이해가 되신다. 약간 그렇게 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전 약간 과몰입형으로 해석이 너무 아름다웠던 그런 거라면 이런 잃어버린 한국의 주택들을 두껍게 해야 되는 게 되게 너무 의미적으로 아름답다 막 이 생각을 순간 했었거든요. 안 보신 것 같은데? 봤어요. 이렇게 막 뭐가 나 먹고 하는 책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되게 두꺼워야 된다라는 게 또 그런 면에서 뭔가 이런 잃어버린 애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거라면 두껍게 의미 있게 만들고 싶었을 수 있겠다.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 거죠, 책장에서. 저희 되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큰 폰트 쓰면서 저희 되게 이거 가지고 안에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아. 그러니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선택해야 이 폰트는 그러면 어느 만큼 혹시, 키워야 혹시. 되냐 줄여야 되냐 이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치. 근데 이제 단순히 페이지를 뭐 늘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책의 판형에 음.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폰트와 자간이나 이런 거 이제 디자이너도 고민하니까 그건 디자이너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본인도 새로운 거 시도할 거라면 이 정도 파격 가야 사람들이 새롭다고 느끼지 적당히 키워서는 애매한데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판단도 맞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그래서 그러니까 추이를 지켜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냈는데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이것도 궁금했던 거예요. 자 커서 좋다 뭐 이런 맞아요.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진짜 그러니까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저는 사실 이 폰트보다 이런 자료들을 어쨌든 크게 볼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도면을 막 엄청 이렇게 막 눈이 빠지게 봐보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설명이 먼저 나오잖아요. 제가 재밌었던 건 이렇게 새로운 새로운 집을 소개할 때 일단 그 공간지 이게 나오고 그다음 도면이 안 나온 다음에 그냥 막 갑자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집 소개를 해요. 그럼 나는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는데 일단 막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뭔가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나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왜 편집을 이렇게 했지? 뭐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걸 계속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서 도면 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먼저 보여주면 여기서 이미 도면에서 이 내용들을 읽을 거 아니에요. 텍스트로 된 거를 안 읽어요? 전혀 읽히지 않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이 텍스트를 먼저 줘놔야 읽고 이걸 보겠구나. 아니면 그게 반대가 되면
텍스트를 어머나 이거 뭐 대충 이해했어 하고서는 넘어가 버리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편집자의 그 디자이너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러면서 읽고 그다음에 이게 약간 묘하게 그냥 처음에는 이게 패턴이 이렇게 그냥 뭐 텍스트 몇 장에 사진 몇 장 뭐 이렇게 나오는 건가 했더니 다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이야기가 끝났나 보다 했는데 뒤에 또 나오고 약간 그런 게 전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이번 챕터는 이렇게 끝인가 보다. 뭐 얘가 이 사진이 나오면 끝인가 보다 했는데 어떤 건 그 뒤에 얘기가 더 나오고 그래서 또 반전이 있나 보다. 힐링 영상 같은. 네, 그래서 약간 묘하게 재밌었어요. 그런 게 조금씩 달라서 그래서 되게 이게 반복되는 어떤 그런 패턴인 줄 알았는데 묘하게 조금씩 달라서 저는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글은 그냥 잘 봤다, 궁금했다 이러고 끝나는 글도 있고 어떤 분은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이렇게 반전처럼 우리가 몰랐던 한샘 회장 김원 선생님 끝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책의 시작에서 끝까지 김원 선생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맞아. 우리가 알던 바로 그 사람 김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름 이렇게 왜 이렇게 힘을 줬지? 막 이랬는데 보니까 거기 나오고 저는 약간 그런 반전들이 은근 재밌었어요. 글 쓰실 때 의도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은근 재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이렇게 한 집 이렇게 살펴보는 건가 보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재밌기도 한데 이게 8집을 이렇게 보는 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집도 다르고 세 번째 집도 다르고 이게 그냥 뭐 집이 다른 것보다 이 사람 이 저자가 이런 걸 하나하나 뭐 바라보는 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나 막 갑자기 막 그 한샘 회장님 얘기도 살짝 나온다거나 이게 약간 완전 조금씩 다른 것들이 곁들여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재밌었어요. 네. 그 첫 번째 책에서 그 우산이 있는 주택 같은 거 비교할 때는 가즈오노 시노하라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은 이렇게 그 도면을 딱 2개를 놓고 분석하잖아요. 그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노하라는 이렇게 이 지붕 안에서 그 사각형의 틀에 맞는 그런 그 그리드 구성으로 하고 여기는 지붕은 사각형인데 안에는 지 맘대로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왜 이렇게 했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이걸 딱 비교해보는 순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을 건축가 시각에서 왜 그랬을까? 이거 한국에 있던 어떤 생활의 패턴과 그 삶의 양식에 맞춰서 내부 공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걸까? 지붕만이라도 이렇게 오마주하고 싶었던 걸까? 그러니까 이런 별의별 생각이 근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내부에 쓸데없다? 내부에 꼭 필요한 어떤 기둥들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일본에서 이게 약간 미학적으로 쫙 되는데 맞아, 여기서는 막 여기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받쳐야 되고 이것도 받쳐야 되니까 약간 괴이한 모양으로 공간 다이어그램도 약간 달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궁금하지만 누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가 이렇게 있어서 저는 사실 보는 재미가 있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당시에 그 시노하라가 했던 그 주택이 되게 유명했나 보다. 되게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나 보다. 그러니까 어쩜 이름도 인상적이었나 보다. 우산을 이게 뭐지? 280만 원? 공사비인가? 네, 공사비 있더라고요. 인사비가 네. 다 써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던 게 그걸 몰랐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례를 알았으면 건축가라면 이렇게 쫙 퍼지고 막 정갈하게 모든 게 딱 아다리가 맞는 이런 거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어요.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내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하고 뚜껑은 진짜 그냥 우리가 보는 그 진짜 우산 그걸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도 저는 되게 귀엽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왠지 그 이 시절에 정말 근대주의자라면 약간 정말 그 일본의 그 우산 쫙 이런 걸 더 꽂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은 그걸 보고 야 그건 너무 자기적이니 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또 약간 그 도약은 또 정말 큰 도약인 것 같아서 못 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책의 또 다른 묘미가 진작만 할 뿐 그렇죠.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답을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저는 박철수 교수님 제자니까 그런 짐작 갖고 책 쓰면은 되게 혼쭐이 나니까 그래서 가서 물어봐.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나?
그래서 했는데 뒤로 가면서 그냥 뭐 더 서보시기도 해서 그래서 아 그냥 이분이 이렇게만 쓰시진 않았구나. 좀 다행이다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짐작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어떤 컨텍스트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그거를 어쨌든 계속 궁금한 거 파는 거 이런 건 되게 재미있는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한 날 것으로 얘기하면 누가 봐도 따라했는데 물어봐도 아니야, 나는 이거 100% 영향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물들, 그래요? 다른 건물들 중에 저건 누가 봐도 그건데라고 생각하는 건물들이 이 원로 건축가들 중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젊은 세대 비평가들이 가서 이렇게 대놓고 물어봐도 그랬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선생님이시니까 뭐 잘 이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 설명하지 내가 백답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거죠. 영향 좀 받으면 어때? 그래. 그거 베끼면서 좀 성장하는 어때? 거지, 뭐. 라고 생각을 하고 모디파이, 영향을 본질이 받았다고 같지 하기에는 않은데. 이게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영향을 너무 못 받은 거지.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아,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기하학적인 부분까지 내부를 하는 스킬이나 이걸 해결을 못한 거다. 걸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풀었다고도 그러니까 되고 자기식으로 재해석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 되게 장난 많이 쳤다. 이 맞네 여기가 이렇게 그림이 이게 딱딱 맞네. 맞아요, 저. 그 스케일 다 맞춰서 넣었어요. 아 이거 뒷장이랑 이렇게 디자인 근데 그거는 편집 디자인도 그리드가 있어서 그 안에 좀 넣으면 넘기면 맞아요? 디자인? 네. 그렇지. 네. 딱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아 근데 이것도 궁금하긴 했어요. 그 아까도 잠깐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이 엑소노메트릭이 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뭐 했냐 뭐 약간 이런 거? 아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뭔지. 뒤에 이거는 이제 뭔가 지붕과 이게 맞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뒤에 것도 밑에서 본 게 있거든요. 김원이었나? 건물. 네. 이거 말고 그 큐빅 건물. 이거는 밑에서 봐야 했을까? 뭐 약간 이게 293페이지 보시면 2층 이게 꼭 밑에서 이게 도면을 이렇게 익스트루드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아무튼 저는 이걸 이렇게 그려야 했을까 싶긴 했어요. 심지어 제가 다 그려다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줄여온 건데 아, 그래요? 다른 데는 엑소노를 그렸는데 여기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건물의 평면이랑 이 구조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이거 하나 더 그려주시면 안 되냐 해서 그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힙해 보여. 뭔가 이렇게 쓱 넘기다가 힙한 그림이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힘이라는 단어 약간 많이 나오네. 뭐라 그러지? 등각투사던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약간 네. 기울여서 3차원으로 이렇게 엑소노도 원래 아이소랑 이렇게 각도에 그쵸.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 이렇게 보는 거지. 90도 이렇게. 맞아. 근데 이제 이게 평면에 선이 잘 보이니까 딱 잘린. 그래서 이걸 그리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인면도 좀 보이고. 그냥 천일 테니까. 네. 뭐가 제일 그런 아쉬워요? 편이에요. 이거 제일. 근데 멋있긴 해요. 이게 뭔가. 이 책에서 아쉬운 점? 네. 바로 생각 안 하면 없는 거야. 지금. 이야. 그러면 이제 잘 털신 거야. 됐다. 아니 저는 내용이 조금 한 4개 정도 온 거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게 더 이거 몇 개 8개로는 부족하다. 우리 은하수를 만들고. 그치. 그래서 이건 좀 별자리지. 여덟 나중에 개는. 또 쓰실 거예요? 막 그냥 장난 삼아서 물어봤는데 아니 물론 본인이- 어떤 별과 어떤 별 사이에 이게 자잘한 별이겠지만 더 그게 많아야지 은하수가 돼. 맞아 맞아. 근데 이런 80개를 식으로 하라 그래요. 서재원 소장님이 이제 발굴을 해내면 글씨 그러면 좀 비평가들은 또 다른 식의 뭐 최훈준 교수님 같은 분들이 또 이제 이걸 다른 접근으로 해서 이렇게 그 발굴해낸 걸 가지고 또 다른 담론이 또 만들어지는 저는 그 영선님이 한 전시 있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이런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 우리가 맨날 국가 건축, 뭐 무슨 공공 건축, 이제 아파트 개발 그 사이에 없는 얘기 우리 하는 거고 맨날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 조금 더 이제 그 김중업과 김수건의 제자 버전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 8개씩 10권이 나오면 80권인 거잖아요. 진짜 80개? 계속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서대원 소장님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탈락 받아서 나는 이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끝에 에필로그 누가 쓰셨죠? 무슨 우리 아까 그 얘기하고 있었어. 은하수. 은하수가 뭐야? 어쨌든 맨 별과 별 사이의 은하수.
왜냐면 이제 이런 책들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파사드 서울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파사드 서울.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야 그런 책들.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만 떠오른다. 이런 책은 사실은 잘 없었다. 이런데. 저희 파사드 서울 읽진 않았어요. 예, 예. 저희 책 모임에서 파사드 서울 읽진 않았죠. 파사드 서울 읽진 않았지만 어떻게 뭐 모셔올까? 되게 의미 있는 책이라. 절판돼서 책이. 건강식과 얘기 다시. 아니 여기 출판하신 거예요. 같이 출판. 아 저희가 아키트윈스라는 출판사를 제가 여기 두 분이서요. 아니요. 그 대표님 한 분 계시고 기획하시고 저는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운영 하여튼 이렇게 같이 책을 많이 냈었어요. 근데 이 파사드 서울이라는 책 혹시 펴보셨어요? 네, 뭔지 알아요. 권태훈 작가님 회사 있어요. 드로잉 엄청나잖아. 네. 근데 정말 우리 그냥 지나치는 건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히 관찰해서 드로잉을 한 작업들이었는데 이렇게 글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파사드 서울은. 약간 에세이 같다 그래야 되나 더. 그 좀 성격은 다르지만 그렇게 60, 70년대 건물 뭐 해도 그 사이의 건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히 관찰하고 분석한 책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이제 이 교수님은 하시는 거죠. 그 중에 파사드 서울 정도가 떠오른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건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굉장히 가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든 게 그걸 형식주의라고 해요. 나는 건물을 자세히 관찰해서 글을 쓰는 것에 어떤 주의까지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형식주의자적 입장이라는 게 그 코르비지의 주택 같은 것들을 분석할 때 그렇지. 여러 가지 A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고전 건축의 고전적 언어 존 서머슨의 책 이런데 이제 보면은 그렇게 분석하자 분석하는, 인면 분석하고 그런 기하 방식. 분석해서 딱 어떤 그 성당은 성당의 유형 뭐 어떤 오더가 어떻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이런 형식에 입각해 아이젠만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은 부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얘는 템포가 A, B, A로 가다 얘는 왜 B 다시가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분석하는 거를 수학적이라고 방식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근데 수학적이라기보다 약간 수학적이라는 말이 또 있어가지고 기하 부분적으로 매스매틱스 오브 아이디얼 빌라라고 하는 책이 그 형식주의자의 어떤 정점에 이른 콜린 로우가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책의 이름을 약간 이렇게 자기가 바꿔서 매스매틱스 오브 뭐 무슨 빌라 하는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서정 소장님이 표현을 해놨었어요. 그 육아 선생님 쓰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형식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해왔던 그 해석법과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이 책의 안에 이제 그런 독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재밌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권태훈 작가님 책 작업할 때 얼마 전에 이상하게 나도 빌라샤시를 또 열어보고 이랬는데 이렇게 인면에 그냥 건축가 없는 건축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템포가 있는 거야. A, B, A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리고 베이 윈도우 같은 게 여기는 가다가 여기 왜 튀어나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거. 근데 이게 생활에 따른 변형인 건지 아니면 건축가의 의도적 변형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측하면서 써 내려가요. 근데 그건 진짜 원작자를 찾기 어려우니까 사는 사람도 모르고 지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도시 안에서 드러나는 반복적인 그런 부분들을 건축가만 독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ABA인데 뭐 이렇게 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이 좀 재미있다.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의 이제 논의가 사실 훨씬 더 많을 수 있었잖아. 근데 굉장히 없었다는 게 특이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재원 소장님 이걸 8개 하고 그다음 80개까지 해주시면 좋지만 이미 이런 책이 한번 나온 이상 누구든지 사실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분석을 해서 자기 시각으로 설명하는 글을 쓸 수 그게 있는 오히려 이제서야 거니까. 막 개발이 되면서 오래된 것들이 막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 진짜 좋은 연구였구나 파사드 서울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여기도 오면서 우리 아까 같이 걸어오면서 야, 저 건물 왜 여기까지는 마감재가 여기고 여기서부터는 다르지 막 이런 얘기하면서 왔거든요. 똑같은 건물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동인천을 갔었는데 거기가 진짜 그냥 멈춰 있더라고요. 시간이 거기가 걔네는 송도랑 영종도 청라만 이제 메워서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 계속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주변이 계속 바뀌어가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직
이거 다 밥 안 먹었는데 튀어가는 느낌? 이거를 우리 아직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 빨리 바뀌니까 우리한테 뭐가 단절된다라는 시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이런 거. 영선님의 전시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국성 뭐 이런 논의도 나는 한국성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게 이렇게까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논의를 우리가 많이 하면 굳이 한국성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 논의를 많이 우리가 그 못해서. 사이에 물리적인 얘기 물리적인 관찰, 있었던 일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이런 일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자꾸 밑도 끝도 없는 한국성이란 단어를 이렇게 형태 없는 얘기를 반복하게 시대로 되는 거예요. 얘기해. 형태 없는 얘기를 계속 다 너무 반복하게 재밌었어요. 그 사이에 네. 공간이 비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계속 집착을 하는 거지.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고 이렇게나 많은 건축가들의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뭔가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처럼 자꾸 한국성, 우리 건축의 한국성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너무 집착해서 하지는 그러니까 더 논의가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렇죠. 정립되는 네, 거지 추상적인 얘기로. 맞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은 분석을 하면 뭔가 열등감이 있잖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건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당밖에 안 남은 거. 마당밖에 안 남았. 근데 정말 마당밖에 안 남았냐? 그건 아니지 않나. 네. 그 이분이 발굴을 진짜 잘해주신 게 딱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는 잘 몰랐던 분들에 대한 의미 있는 작업들을 찾아서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남겨서 글을 써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주변에 어느 낡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그 건물도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된 건물일 수 있지만 일단 낡고 그랬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뜯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잖아요.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서 그런 거를 찾아볼 수, 이런 건물들이 주변에 있었구나. 어떤 사이트 중에는 우리 집 근처 멀지 않은 곳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데 가까운 곳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한 건물들이 있었구나라는 거 자체도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 앞부분에서 몰랐고 그냥 이름만 서재원이라는 분만 이제 알고 있다가 뒤에 가다가 중간에 저는 이제 114페이지 보시면 얼굴들이라고 해가지고 주택 인면에서 눈, 코, 입 이렇게 느낌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만화의 이해라고 혹시 명작이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눈, 코, 입만 있으면 이제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너무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딱 떠오르는 게 우리 동네에 고양이 모양 같은 건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다 제가 보면서 고양이 모양 건물 본 적 있어요? 여긴가 그. 네, 우리 사무실 예전에 있던 사무실 근처에 있었는데 동네 다니면서 좀 깔끔한 건물들 보면은 이렇게 보러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 건물을 봐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그분이 설계한 거더라고요. 이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반가워. 아이 그래서 반가워. 그 얼굴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분도 인면에 그를 표현을 했구나. 너무 재밌다. 그래서 고양이 얼굴을 여기 표현했다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아무튼 저는 그 처음에 책에 대한 의문 같은 거를 저도 처음 가지면서 읽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책을 이렇게 그 글자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게 저는 이게 좀 줄간격? 네, 행간이 줄간격이 너무 180에서 넓어서 200 처음에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딱 촥 읽히지가 한 번에 딱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한 발짝 안 그리고 들어오고 여기서 너무 이쪽으로 빨리 와. 그쵸, 쭉 움직여야 돼. 가는 길도 길고. 이 폭이 막 있는데.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지, 이거 왜 의도했나? 막 이러면서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글과, 그 다음에 그림들이 시원시원하게 들어있고, 그 안에 모형이나 이런 그 느낌 있잖아요. 이 너무 좀 느낌. 빡세게 들어가. 빡시면서 이 느낌이 그 옛날 60년대 건물들에 대한 느낌을 살려주는 모형의 그걸 모형으로. 어떤 영상,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중간 들어가 있는 스케치들 있잖아요. 스케치들을 보면 약간 좀 이분의 취향 같은 게 느껴지는데 이 덩어리감이 있으면서 다양한 컬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다채로운 그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대신 어떤 형태는 건물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뭐 박스라든지 뭐 완결성 있어 보이는 형태.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약간 얇고 그러니까 얄쌍한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평면 같은 거 할 때. 요즘엔 또 추세가 그렇진 않지만 보통 디자인 때 늘씬한 것들을 좀 추구하는데 딱 박스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 안에서 그런 거에서 아름다운 것들 이 사람 눈에는 이분의 눈에는 그런 게 아름답게 보였고 그 사람의 눈으로 엄선된 그리고 한국에서 사라져간 분들에 대한 그것들을 여기다 모아서 살려준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저는 진짜 너무 새로운 집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고 한국 작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난 것들이었지만은 이분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내용이어가지고 너무 좀 고맙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말씀하신 속에 있는 랜더 뭐 다이어를 하나 다 예쁜데 말씀하신 그 서소장님의 취향 같은 게 드러나는 그래서 약간 그 형태 요소로 분리해서 약간 기하학적 기본 도형 개로 이제 분해해서 거기서 분석을 하는 방식 그런 게 약간 일관적으로 맞아요. 있어가지고. 이분의 일관성이 어쨌든 이 셀렉트 과정에 있었고 이런 미감도 되게 괜찮다. 받아들이는 느낌. 이거 얘기하신 거죠. 맞아요. 그거예요. 저렇게 생겼어요. 봤어. 이게 대놓고 고양이가 아니고 고양이 같은. 살짝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만 살짝 예쁘게 그렇게 표현한 게 더 이쁘더라고요. 귀엽다. 저 양단에 귀를 만들기 위해서 창을 굳이 넣고 그렇죠. 굳이 거기 실을 또 기능을 줘서 뭘 만들고 근데 그게 무슨 실인지 모르죠 지금 뭔가 실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그냥 여러 가지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여유롭게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지원이 펼치신 페이지에 약간 그 라운 플랜처럼 그 공간이 다 층이 다르고 막 이런데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하다니 내가 방금 펼쳤던 페이지라니. 약간 이거 얘기하신 건가? 모르게 그 주택인데 요거 거기 다이어그램 있어요? 그 레진으로 만든 거? 이거가? 맞나? 레진으로 만든 거 그거예요, 130, 그거예요. 맞아요. 134페이지. 네. 저도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진짜 높이 다 다르고 그거를 다 껴맞췄을 때 딱 음. 정합성 있게 이거 브루노 타우트 그 유리블럭 같은 그 느낌으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여기 표현들도 다 조금씩 다르게 재밌게 네.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거를 긍정적인 걸 저도 그쵸? 이거에서 너무 재밌었고 이거 말고 그 회화가 아니라 그 구상화 이거. 네, 약간 이런 작업을 한 게 이 집의 특징이 이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형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이렇게 진짜 모든 공간이 이렇게 공간 볼륨으로 다 쪼개지는 집이구나를 이런 작업을 보고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면만 봐서는 모르던 그런 그냥 뭐 이렇게 스킵 플로로 돼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던 거를 이런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 건물의 되게 그 정말 형식적인 특징이라는 게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거랑 이런 걸 보면 딱 단적으로 다른 네. 게 얘는 이제 약간 고양이처럼 귀여운 어떤 이렇게 뾰족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고 그걸 공간을 어떻게 쪼개지 할 때 약간 이렇게 잘 나가고 뭐 아이소맨 그런 그거 아이소핑크 같은 거 이렇게 막 잘라가면서 했을 것 같고 네 맞아. 얘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네모 하나, 이렇게 선 하나 쫙 여기 뭐 하나 쭉 파란색 뭐 이렇게 쭉 하면 예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설계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특징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구현한 이 자기가 다시 만들어낸 작업들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 얘기신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되게 다른 집이죠. 다른 집이죠. 네. 다른 집이죠. 수영장 있는 집이잖아. 얘는 이렇게 생긴 집. 그 실현하지 않은 계획안. 이게 이제 나중에 받은 자료가 이 두 개 주택 이거랑
이거였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게 진짜 건축가가 이렇게 설계하거나 구상하는 방식 자체가 진짜 다르구나가 되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딱 보면 약간 저 그 같지 않아요? 보자마자 그 생각했거든요. 학생 몇 학 2학년인가? 3학년쯤 하면 주택 3학년 정도 많이 할 수 발전한다 있다. 우리가. 진짜로 진짜 많이 발전했다니까 교육이. 약간 집중사 우리가 왜 집중사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게 약간 조악하는 것 같은 약간 느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설계라는 학문이 이게 수영장이 발전했구나. 수영장 혹은 연못. 그러니까 이게 뭐라도 상관없이 동그라미면 되는 거야. 이게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여기다가 뭐라도 네, 뭐라도. 이건 비례상 동그라미 있어야 돼. 이건 거잖아요. 약간 여기 위에 뭐가 하나 쭉 올라가야 돼. 3차원으로 이거 내가 2학년 때 우리 반 친구들 작업 중에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런 1학년 첫 느낌이야. 시간에 네가 살고 싶은 집 그려봐요. 이거 딱 보면 계단 같은 거 해결할 때 이 꺾인 선이 만나고 하는 게 해결이 안 되잖아. 학생 수준에서는 평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한 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공간들 밑에 이런 게 막 갑자기 이거 뭐 어디로 쓸 거야? 그러면 용도는 없어. 창고야.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다들 장면이 그렇게 창고가 많아. 모양 이상하게 애매한 생긴 공간. 애매한. 근데 그런 관점에서 육과 선생님 작업은 그 되게 잘 풀었다. 맞아. 예. 아, 그러니까. 좀 치밀하더라. 진짜. 올라가는데 막판에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상부를 쪼갰는데 그게 빛이 딱 들어가면서 맞아. 그게 근데 거기서 그 서재현님이 막 거기서 거의 전율을 느낀 그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완전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인가? 건축가들은 이런 거에 이렇게 짜릿한가? 막 정말 유난한 거. 계단을 뭐 이렇게 꺾어서 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었다. 이 사람 그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체 해결한 것 같은데 나는 그 생각.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에서 되게 감동받아 하는. 예. 디테일한 걸 그래서 해석하는 재밌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진짜 고마운 거죠. 이걸 설계한 사람들은. 그리고서 거의 이제 둘에서야. 진짜 무슨 너무 좋게 해서. 근데 그러고서는 그 건물을 보면 그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진짜 좀 그 창문 이렇게 사면으로 된 게 대단해 보인다. 그래서 약간 건물을 되게 이렇게 북돋아주는 약간 그런 포인트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건물에서 그래서 진짜 왜 이렇게 마당이 있고 뭐 그런데 창문을 왜 이따위로 했지 했는데 아니 근데 거기에 모형이 실내 모형이 한 장 나와요. 맞아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모형을 만들었어 이렇게 하고 시원하게 보여주지. 여기에 한 장 나오거든요. 아 이거. 저는 이거 말고 좀 다른 이 각도는 상상이 되는데 다른 각도가 있겠지 했는데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른 각도를 사실 만들 게 사진 없어. 진짜 예술이다 근데. 2층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니어처 이렇게 만드는 거. 뷰가 안 나왔다 진짜. 한 표. 그러니까 뷰가 안 나오는 그 1대20이니까. 뷰가 궁금했는데 제일 좋은 데만 만들지 않았을까 실내 모형은? 맞아요. 제일 만들만 하고 뷰가 나올 만한 그러니까 인상적인 걸 우산처럼 딱 인상적인 걸 넣은 것 같고 도면을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 여기서도 이 계단 밑에 어디가 뭐 해결이 안 됐나 보다 뭐 약간 그런 설명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걔가 실제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됐나 이런 게 보고 싶었는데 그런 건 안 담아주셨더라고요. 3D로 만들어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떤 거는 더 집이고 돌아보고. 어떤 건 대기예요. 그거는 거기 이 프로젝트가 게재된 잡지의 그 타이틀이 그냥 타이틀이 나와요. 이렇게 어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이 그 아카이브 지면을 딱 펼치면 집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보관지에서 이거- 갖고 온 거지. 다 거기. 그래서 그 이 건물에 대한 설명도 너무 웃겼어요. 나도 그래, 방금 전에 나 그거 너무- 그거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박대인 차라리 한국 안 왔다면 오히려 어. 한국성이 어. 있다고 했을 거다. 맞아. 비콘부가 네. 그렇게 태도가 한국적이지 않았다. 저는 약간 그런 그 뭐 우리가 초가를 모티브로 하는 작업 별로 잘 안 하잖아요. 난 상상도 못 해본 그 생각의 시작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런지 너무 신선하고 그 사랑스럽다. 건축주도 별로 안 좋아했다는 그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사실로는 안 된다. 솔직히 대실패 아닌가요? 외국인 클라이언트인데 실패 사실은 프로젝트잖아. 인사동에서 선물 사주는 거 나 원하지 않고 그냥 홍상수 영화 그런 데 가서 소주에 그냥 반주 먹고 싶은데 굳이 한정식집 인사동 데리고 가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못하고 이 벽을 보면요 이렇게 배부르게 한 거 그게 같죠? 제일 웃겼어요. 벽돌 이렇게 벽돌로 배울림 기둥 만든 거 나 진짜. 진짜 너무 와, 어마어마한 대박이 여기 노력을 이렇게 한 거야 노력. 사진 잘못 찍은 줄. 근데 대박이다. 지금의 건축가들이라면 초과 사진을 같이 넣진 않았을 거야. 자기 작업에 자체 낸인데 그 누가 이렇게 넣어서 이걸 이렇게 했다고 설명하겠어. 진짜 조금 그렇지만 살펴볼 만한 작업이다. 이런 대실패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이런 넣지 않았을까? 정도로 한국적이라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하긴 했나 보다 그 시절에. 근데 어떻게 풀지를 몰라서 정말 막 대혼란이었구나. 그런 정말 이렇게 사례로 직접적으로 너무 넣는다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있으면 아예 키치해서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재미. 그치만 막상 보면 키치한 재미는 없지 않아요. 저도 그냥 와 진짜 대실패다. 위에 손잡이가 있는데도요? 머리에 넣었어요. 이런 것도 너무 속독하는데 이게 있는데 키치하지 않잖아. 그리고 손잡이가 있는데. 소뚜껑. 저는 이게 초가집이라 그래서 누가 봐도 소뚜껑인데 근데 뒤에 소뚜껑 얘기가 나와서 역시 소뚜껑이지. 삼겹살 소뚜껑. 뭐 이런 느낌이에요. 굴뚝의 기능까지 한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그 시절에 도대체 한국적인 게 뭔지 모르겠는 그 어떤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 아니 근데 정말 여기 169페이지 위에 보면 건축가 김석재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학교까지 찾아온 김중업에게 그 정도의 말을 들었을 정도로 빼어난 감각을 가진 인물 이렇게 빼어난 감각을 가진 인물조차 한국성이란 단어에 갇히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맞아요. 말일까? 그런 것 같아요. 응. 네. 김석재가 예술 전당한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지붕 똑같잖아. 그 이태 아니에요? 맞나? 아니 아니. 그 간 모양 지붕 하신 결국에는 성공을. 근데 사실 처음부터 가수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김석철. 아, 그건 아니 그 김석재예요? 맞아 김석철이야. 왜 갑자기 헷갈려? 김석재는 다른 거. 네. 저 근데 최근에 읽은 다른 게 있는데 김석재 분인지 요런 거 하시는 거. 이거 캠핑 장비 중에 이렇게 생긴 어디예요? 군종센터, 육군 군종센터. 지금 존재하는 육사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군인들 문화회관 이런 것처럼 그래요. 좀 쓰이는 거 같고. 멋지다. 근데 책을 많이 쓰시지 않았나? 김석재. 이거는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연대 연대 있어요. 연대 있는데 연대 루스 책. 그래요? 그걸 하신 분이에요? 예,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어. 그분이에요? 그건 되게 멋있는데. 같은 시기에 김석재님인 이분이에요? 초반에 좀 아니 이분은 왜 하필 그거 싫었어 막 이러시지 않을까요? 아 근데 아니, 그 생각 들었던 게 야 나중에 만약에라도 진짜 내가 지금 막 헛짓거리한 걸 누가 이렇게 파서 보면 너무너무 창피하겠다 약간 그 생각 들긴 했었어요. 근데 어쩌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실수라고 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어쨌든 후대가 평가한다는 게 이런 건가 해서 너무 무섭다.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너무 무섭다. 예. 아니 저는 반대합니다. 재밌는데? 함부로 게재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공부할 만한 프로젝트이긴 하다. 네. 한 20년 되면 그리고 이게 오죽하면 당시 뒤에 35세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 맞아요. 대담을 어마어마한 다 열정이 실었잖아 담겨 그대로.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대담 전문을 읽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재밌죠? 네,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묘하게 방어하고 막 이렇게 진짜 태도가 그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당당한 느낌이 아닌 약간 되게 누가 봐도 형태가 되게 막 중요한데 정신이 중요하다 이러고 있고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진짜 괴리가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전문을 꼭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네, 이 전문이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들 소뚜껑 한자 잘 읽으세요. 근데 다른 페이지보다 한문이 적은 편.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한자가 많아서 저 한자 정말 보시 이게 그거 알아요? 건축사랑 건축가라는 부분에 한문이 되게 많고 그거 빼면 막상 없어. 맞아. 이 사람들도 어려웠나 봐. 건축, 건축사, 건축주, 맞아. 건축가 그거밖에 없어요. 건축의 경우 막 이렇게 음. 이게 중요했나 봐. 이 단어를 한문으로 쓰는
쓰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를 한문을 썼잖아요. 옛날 신문도 그런 게 또 그러네. 특히 건축의 경우 건축주와 건축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건 다 건축만 다 한자예요. 재밌네. 그러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한자는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중요한 중요한 것만 단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주보다 우리도 건축가 왜 영문 병기할 때 꼭 이게 꼭 영어로 써야 돼. 영어로 써야 그 뉘앙스가 전달되면 그걸 이렇게 같이 써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면에서 여기서 쓰시는 그 작가님이 피규어라고 쓰고 또 피규어로 영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규어라는 단어가 그럴 정도로 중요한 단어인가? 맞아. 그것도 있어. 나 좀 궁금했어. 키스치 뭐 약간 여기에 그런 영어 거 병기한 것들이나 아니면은 단어 쓴 거 좀 사실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꼭 그 단어를 썼어야 됐나? 그렇게까지 어떤 거요? 피규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가라는 게 이게 피규어도 궁금했어요. 그렇고. 그러니까 어. 이게 저는 이제 뭐랄까 건축 전공은 아니니까 그래서 건축 쪽에선 이 피규어를 아니요, 다른 그렇게 많이 의미로도 쓰진 또 않죠. 쓰나 보다 약간 그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치만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피겨인 의도는 그라운드 알겠어. 할 때 그 피겨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잠깐만 어디에 나오더라? 내가- 피겨인 그라운드 같은 그래서 뉘앙스 뭔가 아니었나? 더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그런 그쵸. 차원인데 이 깊이를 내가 모르나 보다. 그걸 이런 생각이 형태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 오해 어로 소지가 번역하면 안 되는 있어서 그랬던 형태 거 이러면 안 되는 같은. 거여서 그 계단 얘기할 때 나왔었어요. 그 계단 그 막 이건 고뇌하는 엄청난 계단. 계단, 네, 엄청난 계단이다. 고뇌하는 괴다. 예. 제목 어딨니? 여기 있다. OHCD. 오시대. 이상거 피규어라는 게 뜯어보면 재미가 있네. 어디지? 그러게. 같이 우리 찾아보니까 재밌네. 몇 여기 페이지? 결정적 피규어이기 때문이다. 246페이지. 네 번째 줄 보면 지붕의 조형의지와 평면의 기능이 타협을 시도하는 결정적 피규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규어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야? 네, 했었거든요. 아니죠. 근데 한국어로 어떤 단어를 쓸까 고민 많이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저희는 가급적 한국어로 바꿔서 쓰라고 말씀드려요. 형태냐, 그치만 아니면 뭐 그 형상이냐, 아니면 그게 모습이냐, 아니면 어떤 근데 이게 그 어떤 번역어로도 안 표현이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쓰고 영어를 근데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약간 형태, 그게 모양? 이런 뭐와 거? 뭐의 어떤 모모모를 담은 거기 때문에 피규어라고 하셨을까? 본인이 요런 보실 때 이거 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게 저건 피겨다라고 왔으니까 그 표현을 그냥 번역된 대로 쓰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뭐 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독특하면 결정적 그러니까. 피규어. 근데 근데 이거 너무 약간 뉘앙스와 의도는 피겨밖에 알겠어. 없었나요? 피겨? 그게 정말 최선이냐고? 너무 이게 정말 최선인가요? 아니 형태라고 해도 됐었을 것 같습니다. 이래버리면 너무 죄송한 질문이잖아. 저 갑자기 김석재의 팬이 됐어요. 잠깐 사이에. 이 지금 명부분 너무 재밌네요. 나 이거 안 읽었나 봐. 이 챕터가 진짜 심지어 이 사람의 이상한 책도 있다. 신앙수기? 뭐지? 저 이런 거 파는 거 되게 좋아해서. 너무 멋진 사람이다 이 사람. 이 사람 김중업에게서 모던을 배우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대요. 애 쓰는 거야. 여기서 르꼬르비제가 있는데 안 배워. 나 여기서 안 배우고 나 한국성만 생각할 거야. 약간 이런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다. 근데 그게 와. 그 김수근 라인과 김중업 라인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네, 네. 그러겠죠. 아, 이거 완전 정말 사상과 성향이 다르네. 그래서 약간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에 따라서 오히려 거기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막 나를 이렇게 막 공부하고 약간 이런 태도를 배우는 거구나.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청출어람. 근데 실제로 아틀리에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공간은 아틀리에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폼으로 그쵸, 가는 그쵸. 과정을 겪고 마스터 아키텍트가 있지만 그 밑에 이 사람들이 실무를 다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은 되게 막 그런 계보가 계보 양성 그런 밑에 후학 양성에 되게 힘쓰는데 우리는 건축가가 자기만 살려고 하고 약간 치고 올라오면 질투하고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약간 계속 맥이 끊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참 신기해.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건축가랑 한 얘기하다가 일본은 우리랑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유학하신 분이 그러니까 돈을 안 주잖아. 맞아. 돈을 안 준대요 지금도. 일본? 아, 인턴은 이런 애들은 진짜 30만 원 뭐 이렇게 받는데 2020년대. 일본? 일본이? 일본의 설계사무소는 이시가미 주냐 사무실인가 어디도 돈 받는 사람 3명인가 뭐 2명밖에 없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돈 어떻게 살아야 했더니
알아서 하는 거죠. 배운다 생각하는 도제식인 거래요. 거야. 여전히. 아 여전히? 네. 2020년에 그래서 그게 되게 문제가 됐어. 그래서 kengokuma는 1000명쯤 될 텐데 그럼 다 안 받아요? 아 켄고쿠마는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켄고쿠마 책 보면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 먹여 돈을 살릴 수 주는 있을 것 만한 같은데. 프로젝트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직원은 주겠죠. 근데 저희 인턴은 안 줘요. 네, 저희 확실히. 회사에 인턴을 한 친구가 있는데 사나 쪽에서 인턴을 했나 뭐 켄고쿠마인가를 했는데 30만 원에 교통비 3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다 막 너무 놀래가지고 야 거기는 최저임금 이런 게 없나? 도제 이런 게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몇 년에 했는데요? 그때 2010년대인가 20년대인가 완전 최근 어린 친구였는데 그래서 여전히 그런데요. 아, 나 이해가 간다. 나 그 여름은 올해 그곳은 아마 그게 약간 그런 도제식에 대한 소설이거든. 네. 나 거기서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그렇구나. 아 그래요? 나 이제 아직은. 완전 그 소설에 대해서 다 이해했어. 아 그래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여름 봤어요? 여름은 네. 올해 그곳은 아마? 거기서 완전 막 신적으로 아. 하잖아. 그게 돈을 받으면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되거든. 근데 아, 안 받으니까 그런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 그 이야기 내가 하면서 믿어야 했던 되는 건데 거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그 건축 그 사무소에서는 이제 MZ들이 이제 거의 계약 관계니까 그쵸. 야근 저희 계약 항목이 없는데요? 아.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네. 뭔 일이 터지면 계약서 들고 온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근로노동법 가지고 들고 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 애들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건축사무소는 갑을 관계니까 확실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계약서를 딱 보고 우리나라 애들이 계약서를 들고 온다고?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기도 하고. 일본은 아니, 그런 게 없잖아요. 처음에 계약서 되게 따지고요. 되게 따져요. 되게 아, 따지고 그래요? 그거 없으면은 맞아요. 그거 들고 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갈 나는 때 한 번도 그런 신고하잖아. MG라고 하는 그런 요즘 그런 사람 본 적 없어. 왜냐면 요즘 어른들이 훨씬 무서워 애들보다. 그래서 나는 무서운 근데- 애들을 본 적 없어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 건축계를 어느 시점에 떠나시. 아, 진짜 시행착오로 넘어가지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가격관계가 그런 너무 것도 있어. 명확한 곳에 지금 그치, 계셔서 그치. 맞아요. 그거를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거나 뭔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돈이 도는 곳이다 이쪽은. 네. 근데 그래서 설계사무소 소장님들이랑 얘기하다가 어른이 진짜 힘들다는 무서워. 거예요. 나는 위에서는 이렇게 어른들이 훨씬 무섭다 치웠고 애들보다. 나는 우리 밑에서 세대. 우리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그래, 치고 올라오는데 그렇지. 안 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근속 연수가 짧아진다는 거죠. 아, 10년 하다가 근데 5년 되게 하다가 재밌다. 2년 근데 하다가 이렇게 돈을 안 가는 받으면 거죠. 오히려 신적인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른 그러니까 다른 관계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 계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왜 한국 계보가 없어라고 말하는데 그게 조금 한국과 일본의 일하는 방식의 문화적인 차이도 큰 영향을 줬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얘기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건축의 계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나를 갈지 이시가미 주냐를 갈지 아니면 저기 누구야 그 뭐 시게로반을 갈지 정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내가 어떤 건축을 하겠다는 게 다 확정이 되고 가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다. 그리고 돈도 안 받는데 미친 그러니까- 듯이 배워야지. 그러니까 나 여기 갔다 꼭 배워야 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면서 나한테 맞는 입맛을 고르러 여기 저기 사무실을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쭉 하고 나와서 내 거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발전시키는구나. 비슷한데 뭐 한 군데 정도 갈 수도 있겠지만 하고 나면 이 사람은 내가 할 건축에 이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정하고 가기 때문에 헛발 디딜 애도 없고 돈을 주지 않아도 그걸 나는 목표로 하는 거구나. 저분이 나에겐 연예인인 거죠. 그러니까 난 저 연예인 정도는 스승님한테 아닌 것 배워야 같아. 되는 거의 거지. 스피리추얼 리더. 어. 거의 이거에 그리스도네. 그래서 제가 일본 설계 사무실에 다닌 한국인 직원 한 분을 최근에 만났는데 10년 다니셨대요. 꽤 유명한 사무실인데 네. 거의 소장님과 내가 동기화되어 있고 일정이 동기화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해 헌신한 거를 그러니까 내 헌신을 헛되지 않게 그렇죠. 하기 위한 나를 위해서. 어. 나를 위해서. 봐.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오히려 만드는 그런 구조가 그러니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사회적으로. 젊은 건축가들의 작업을 쫙 놓고 보면 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같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이거 얘네가 했다고 해도 믿을 것 같고 얘네가 했다고 해도 믿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계열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 있을 수도 그치.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우와. 이제 저희는 많은 작품들을 접하니까 동시에 나 이 얘기 처음 듣는다. 재밌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김종환 선생님 건물 제주도에 있는 그 제주대학교 본관 동글동글한 거? 그걸 뭐 다시 하냐 마냐 했을 때 거기 이제 그
그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김중호 선생님 사무실에서 일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김중호 시대의 유산은 그때 끝났으니까 다시 져라 그냥 뭘 복원이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근데 그분이 크게 항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제주에서 활동하시는 건축가였는데 우리가 30년 전에 이거 처음에 부신다 그랬을 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90 몇 년도에 94년인가 철거할 때 막 서명운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그 건축계랑 뭐 일간지까지 다 나가서 이런 문화유산을 너네가 그랬는데 그때는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철거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하자고? 그건 너무 시대착오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는데? 이미 지나갔는데 그때 했었어야지. 근데 그걸 지금 하는 게 뭐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사인해놓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고 다시 지우고 다시 사인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와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김종호 선생님이 제자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태도가 김종호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의사는 이미 지나갔으면 지나간 대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아름답게 지킬 걸 생각해야지. 오히려 그게 더 이걸 왜 다시 지어서 테마파크를 만들어? 혈세를 낭비해서? 그게 또 되게 더 멋진 근데 존경의 그게 마음이다. 진짜 아흔이 다 되신 건축가분이 얘기하는데 멋있는데? 이런 멋있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약간 소름. 그분이 제주 현대미술관인가 그쪽에 이제 그 건물도 설계하신 꽤 연배가 있지만 설계 잘 하시던 그 제자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건축계에서 김중호 선생님의 제자들은 스승에 대한 그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모이라고 하면 이렇게 뭉치고 뭔가 그래도 얘기도 하고 결국 김중호분 재단이 공공재단이 설립이 돼서 김중 건축박물관도 만들어지고 이게 그 아카이브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되고 맞아. 이게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학자들도 그거에 대한 걸 계속 내고 김중옥 선생님은 인싸예요. 이 사람 그 사람이랑도 친구잖아. 무슨 시인 김한기 미술 그 화가랑도 친구고 이런 말했어. 훌륭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진솔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니까 따르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어떤 멋있게 하잖아. 측면에서 김수근 선생님은 그러니까 경영자였던 그쵸. 그럴 수도 재원회관 얘기가 나오는데 재원회관 사진을 여기 못 넣었어요. 근데 이제 재원회관 그 모형 사진을 보면 이렇게 찰흙 같은 거로 만든 이렇게 탁 엎어놔서 그릇을 탁 엎어놓은 것 같이 생겨서 누가 봐도 이건 약간 도예 작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런 집을 설계하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 설계하랍니다 했더니 유관 선생님한테 김중훈 선생님이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건 못해. 네가 나가서 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는구나. 저도 그 모형이 어땠길래 뭐 진흙으로 만든 무슨 뭐 있어. 해가지고 네. 찾아봐야지 하고서는 읽느라고 못 찾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려고 했었을까? 그게 되게 딱 보면 이건 쉽게 만들 수 없겠는데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이거를 건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 사례들을 딱딱 알면 이렇게 아는 얘기면 이렇게 착착착 바로바로 이해가 이게 되잖아요. 목천에 있는 아카이브인데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이걸 지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그 유가 선생님이 김수근 선생님한테 이렇게 설계할 거야 하고 들고 갔다가 빠꾸먹어요. 근데 가끔 신입 중에 막 이런 거 해오는 애도 있어요, 진짜. 그게 이제 때리고 싶어요, 6월 신입 시절. 계단실로 부르고 싶어요. 옥상 아니지? 옥상까지 갈 시간도 없어. 넌 계단실이야. 저거 갖고 오면 계단실. 회사실 안 다니겠다. 목소리 울려 퍼지고 있고 막. 1층까지 막 나 신문 거론하고 근데 신입 때 저런 건축적 자아를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예술가적 기질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나중에 후반에 뭐 하이테크하고 이런 거랑 다르지만 근데 이제 그런 베이스를 잘 위한 성장하셨네.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약간 목청 같은 데도 사실 아카이브 돼 있으니까 들여다보면 볼 수 있지만 그런 데서 이제 구술하고 뭐 작업 다 소개하고 하는 거랑 다르게 진짜 크리티컬하게 작품만 가지고 딱 이야기하는 이 책에서 오히려 그런 특징들이 더 잘. 그래서 유가 선생님 새로운데? 진짜 놀랐어요. 와. 멋진데? 네. 사람이 되게 뭐랄까 왜 10년마다 약간 크게 바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 대운의 어떤 주기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저거 관심 많다. 사주팔자에 관심 많다. 아니 근데 어쨌든 10년 동안 10년, 20년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그런? 선생님 저거 문제예요. 배우는 안 와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되게 사람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약간 이런 흐름을 보는
이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런 건축가에서도 어떤 작품 세계가 바뀌는구나. 그렇지, 문이 열리는 게. 그러니까 그분 사주 궁금하다. 유걸 선생님 배우는 언제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결국은 궁극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자아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그런 변화가 옛날 어린 시절 작업을 보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아니 한샘 회장님도 재밌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재밌었어. 그리고 정말 이런 말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시절에 건축계에서 계속 있기는 좀 힘들었겠다. 네. 자기 스스로도. 너무 스마트해. 네. 쉽지 그래서 않았겠다. 진짜 이분은 우리는 지금으로 치면 창업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벤처 막 이런 거 차려가지고 막 뭐 해외 진출하고 약간 거의 그런 사람, 그런 계열의 사람이었겠구나. 건축에 내가 건축 하나 만들 거야 이런 걸 파고드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약간 생긴 대로 결국은 사라지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또 그 한샘 회장님이 결국 사상구들이 스터디하고 돌아다니고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진짜 음. 멋진 음.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의리가 있다. 멋진 사람이네. 아니, 애정이 있어. 자기 역할을 약간 하는 이런 거지. 말을 막 돌려서는 못하는 사람인데 또 의리는 좀 있고 이런 말 이거 뭐라고? 여기 쪽이에요? 뭐 지금 138 138페이지에 김수근이 설계한 건물 가지고 강변에서 이제 허약한 체질을 난 보냈습니다. 우와, 이렇게 쓰다, 막 이러면서. 표현할 수 있고 기초적 철학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대한 저는 우리 발언을 독서 모임이 시기가 이렇게 돼야 돼야 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우리 독서 모임 음성 파일을 그리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어요. 네. 너무 사람들이 다 순해졌어. 긍정. 너무 사람들이 순하고 착해졌다. 아 그래요? 그래요? 험해질까요? 모두가 전화해.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갑자기 순해졌다. 녹음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녹음해서? 녹음도 그렇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다 우리가 다 그렇지 좋게 네, 가는 사람들이 경향이 너무 좀 이렇게 있는 건가? 다들 아주 주례사를 하고 있다. 진짜. 그래서 진짜 이거 안 된다. 이런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니 근데 유경님 책에 책이니까 따라서 그러지 어떤 책들은 되게 그냥 다 긍정으로 보게 되는 책들이 있고 약간 정보 차원의 시는 또 그럴 수 네, 있죠. 좀 그래서 왜 술술 잘 익힌 책들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 오늘 같은 책은 약간 좀 다양하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보다 보면 이 챕터라는 한 단락마다 이제 작가 있고 맨 끝에 보면은 좀 좋은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 글이 다들 너무 좋은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챕터 끝에 뒤에 가면 항상 그러니까 정리하는 이 작가가 의 언어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 글들이 되게 좋은 글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앞에서는 이제 서재원 씨가 막 평하면서 쓰는 글들 중에는 막 영어 섞인 그런 말들이 되게 좀 약간 불편할 때도 있고 막 찾아 모르는 곳에 이분이 생각하는 정의한 단어에 대한 설명이 없이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도 맨 마지막에 이 작가분의 뭐 한마디 뭐 이런 거를 따옴표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뭔가 쫙 해소되는 느낌. 약간 마지막에 펀치 딱 날리고 끝내주잖아요. 그런 문장들이 사실 되게 있어서 읽는 맛이. 건축계 안에서 되게 막 힘들게 어쨌든 막 우리가 다 도시 속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내면 속에서 이렇게 담고 있는 말들 그런 거를 좀 뒤에 이렇게 정리해주는 느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책, 이런 얘기들을 왜 그전에는 안 했을까? 좀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여기 앞부분도 이제 서정환 소장님이 조금 자기가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굉장히 돌려서 조심스럽게 말하시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건축가들이나 그 건축가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뉘앙스의 말들이 꽤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고 이제 사람은 사람이지만 한국적인 정서상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되게 구체적인 건축물을 두고 이건 왜 이렇게 해결했을까? 이거 사실상 이걸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실패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라서 이런 논의가 별로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옛날에 읽은 건축 적용 뭐 어쩌고
정인혜 교수님이랑 조경업적. 건축이랑 조경이랑 도시에 대해서 지형도 지형도 그 그 책을 같이 건축가의 사진 50권에 들어있는 그 책.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비평서를 읽으면서도 생각했는데 뭐. 왜냐면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교수님들 배은민 교수님도 글이 거기 있었고 배정환 교수님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교수님들이 건축에 대해서 비평하시는 거에 어떤 건지 좀 볼 수 있겠다 기대를 하면서 읽었었는데 그 글이 너무나 막연해서 좀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건축에 대해서 논하는 분위기가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되는 분위기여서 못했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약간 두루뭉실한 얘기만 그렇게 계속 하셨었나? 이런 생각이 이 책 보면서 근데 그 여기서 들었어요. 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주인이 누군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나는 그 집주인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했는데 이 건축가가 그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여지를 뭐 남겨두겠다? 지금에 대해서 그걸 파헤치는 거.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을 왜 배려해? 나 약간 그 생각 들었거든. 그러니까 정서가 옛날 정서 정서 자체가 건축가의 이 건축가에 대한 존경심은 기본 네, 깔고 네, 그런 네, 거였던 네. 거지. 그게 예의가 아닌가? 약간 예의가 그런 아니 느낌. 근데 또 읽다 보면 너무 이상하게 제가 공간지 옛날 거 이렇게 찾아봤잖아요. 그런데 옛날 공간지에 나오는 대상 같은 거 보면 되게 톡하고 얘기해요. 맞아. 이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게 지금 진짜 입말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김수근 보고 기초적 철학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대한 발언을 하는 욕심 이런 말 한 사람도 있었잖아. 맞아. 이 말이 진짜 멋있었어요. 독보적인. 요즘 매체에서 그런 말 거의 안 쓰는 아, 그냥 그렇죠. 말처럼 이렇게 다가오는데 인신 공격으로 받아들일 텐데 옛날에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프레스로는 할 수 없는 그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공헌하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서정 소장님이랑 이 책을 할 때도 그렇고 독특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약간 수위 조절, 수위 조절, 수위 그래요? 조절이 중요했어요. 약간 그 작가님 독독할 때 그런 마음일까? 아니, 수위 조절 얘기. 아니, 근데 사람들이 저는 그 재건축 조합에 네. 예민해서 그거는 그런 거였고 그러고. 근데 사실 저는 뭐 까고 싶은 거는 뭐 좋아하는 건 또 좋아해요. 저는 이런 근데 거를 사실 엄청 약간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비판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근거나 이유나 그런 자료들이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레퍼런스 같은 걸 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까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런데 건축가에 이건 대한 비평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러니까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르는 거 맞아. 내가 보고 있는 좋은 건축 기준 혹은 내가 생각하는 건축가로서의 태도 같은 거는 되게 주관적이지만 명확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건축하는 사람 싫어해. 나는 형태 가지고 막 하는 사람 싫어해. 그게 난 다 싫어. 진짜 다 싫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어떻게 따지면 취향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그치. 너무 주관적 판단이라고 그쵸. 뭐 생각이 들 근데 수도 시장은 그걸 원할 수도 있고 근데 시장에 맞춰서 잘하는 사람들은 분명 있고 음.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내 호불호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 취향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떤 공식적인 발언으로 올릴 때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근거를 대기가 쉽진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초가집에 대해서 어. 누가 글을 다 쓴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웃긴데 수위 하고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근데 어쨌든 조절을 그게 할 수밖에 이상하다고 없잖아. 하기 전에는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형태가 돼야 되는데 거에 대한 필연성이 부족해서 이상하다고. 이 정도 이유는 내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거가 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작업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이상한 거는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건축가니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비평가는 이렇게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치. 근데 건축가는 설계하다 보면 계단이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맞물리면 여기가 딱 맞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선정 선생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게 이렇게 구조가 결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알트가 1에서 10까지가 있다는 걸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만났나 보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이건 물품키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면 이거 가릴 수도 있었는데 왜 노출하셨어요? 그럼 나는 모르지. 물품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건축가이기 때문에 이거에 다른 가능성 혹은 이걸 다르게 풀 수 있는 생각 나라면 이걸 이렇게 풀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평가에 따라서도 여러 결이 있겠지만 그런 데이터 소스가 좀 많으신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실무 건축가이기 때문에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어떻게 따지면 자기가 말을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고 이 삼각형과 사각형이 만나는 엣지 부분을 설계할 때 매스상으로는 위에서 완벽한 추상적 형태를 보이게 하고 내부에서는 이거를 연결하는지 끊든지 이런 식의 그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건축가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설계해본 사람이 할 수 하면 있겠죠. 이제 설계해본 사람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럼 비평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 형태 뭐 이런 걸 조금 떠나서라도 그 사람이 이때까지 해왔던 프로젝트 뭐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많은 풍부한 근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2010년까지의 교수님들의 이제 그런 건축가 비평을 보면 이거는 너무 막연하고 정말 충분한 데이터를 찾아보신 게 맞나? 이 건축가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그 건축가가 이때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그전에는 어떤 게 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조사 없이 굉장히 뭉뚱그려서 얘기를 건축 한다는 세계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그냥 자의적인 얘기. 아. 그러니까 내가 비평가로서의 그냥 취향만 드러내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도. 근데 그때는 그게 비평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사람들이. 근데 좀 시대도 바뀌고 해서 좀 더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때는 자기 취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비평이라고 생각했냐. 비평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죽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사실 비평은 살아있는데 우리가 비평을 안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네. 어딘가에 네, 꿈틀거리고. 너무 많은 이 정보가 있으니까. 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많은 거죠. 사실 비평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접근 태도가 몇몇 개인에 의해서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학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사람의 위치를 잡아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계보를 잡아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약간 실무적으로 약간 프랙티스의 경험이 있어서 그걸 좀 이렇게 그걸 잘 읽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그냥 대등한 건축가 입장에서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게 하면서 어떤 궁금증이나 그런 의심을 품고 이 작품에 대한 걸 좀 크리티컬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다양한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적인 담론이 좀 풍부해져서 이게 모이고 그래서 다양한 관점들이 공유가 되고 내 작품을 내가 보는 객관적인 눈도 가져야 되고 남의 작품도 보는 그런 시각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왜 크리틱을 써주면 건축가를 붙일까 비평가를 붙일까 교수님을 붙일까 되게 고민하거든요. 다르니까. 담론이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은 그런 건축가들의 경우는 이 사람이 하는 작업의 의미를 대학 교수님들 같은 분이 와서 좀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근데 젊은 건축가인데 이 사람 뭐 역사적으로까지 위치를 잡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근데 동시대에 함께 활동하는 건축가의 눈에는 이들의 작업이 어떻게 비춰질까? 나와의 차이와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줄 사람이 필요한 그런 사람을 섭외해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비평을 글을 받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을 선정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뭐 진짜 말 그대로 줄여서 비평이 아니라.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뭐 포머티브 같은 분들을 했을 때는 정말 이제 그 어떤 그 건축의 시장이 변화하고 그 시장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지 거기에서 성공한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나 혹은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균형의 문제는 무엇인지 뭐 이런 거를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잘했다가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얘네가 사회가 변하고 요구가 변하는데 얘네는 이런 걸 이렇게 풀었어. 맞아. 근데 얘네 말고 다른 날들도 많아. 근데 얘네가 가진 장점은 이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의 작업을 예를 들자면 뭐 지타보고 잘 팔리는 건축이라고 말하게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되게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되게 근거를 잘 써주셨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좋은 비평을 써주셨다고 판단했는데 이제 그런 안팎의 시각을 이렇게 고루 섞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평을 받을 때 되게 막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비평을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글을 하나 쓸 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네미스 같은 건축을 박정현 편집장이 비판할 때는 미술관의 돌과 건축가가 만드는 그 콘크리트로 낸 저 돌에 저 뭐가 다르냐?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목에도 나와잖아.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고 돌은 돌이고 벽은 벽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이렇게 산은 그러니까 산이고 오지아티처럼 뭐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뭐 거석 건축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근데 이제 그걸 한국만의 정서로 생각하지 않고 세계적인 무드 안에서 그런 활동하는 건축가들에 대한 이야기, 비평가들의 담론을 다 끌어 모아서 압축적으로 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위한 비평이 아니라 비난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균형 있는 관점에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오늘 책방 균형? 야 이런 깨알 PPL이 있나? 빌드업?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장소 섭외?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잘 안 하고 좋은 것에 대해만 주로 얘기한다든지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가 맞아. 그러니까 맞아. 희노애락이 있다 그러면 희와 애만 노와 그죠? 노 빼고? 노여움이라든지 뭐 그 슬픔 이런 건 슬픔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잘 드러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거예요. 비판이 공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맞아. 칭찬은 너무 쉽고 내가 누구를 칭찬해. 이 책 너무 좋아.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별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칭찬하는 게 제일 쉬워요. 아니 근데 네.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불만, 불평, 불만하는 게 제일 쉬워요. 오히려. 나 전 이거 그렇게 싫어. 생각해요. 불평, 불만이 더 쉽고요. 좋은 걸 칭찬하는 게 더 나의 시선이 있어야 되고 그게 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지금? 예. 그렇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이런 문화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비판적인 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흥미를 잃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좀 비판하는 방식에 덮어놓고 있어가지고 싫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쵸. 있어요. 네, 그냥 감정의 표현으로만 이렇게 느낌이 들고 그래서 별로인 것 같다라고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인식하고 덮어버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여기서 더 긍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나도 같이 공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멀리 비판이나 그거에 대해서 멀리 보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글을 저는 여튼 뭐가 됐든 글로 이걸 다 이제 표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건축가들이랑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이제 자기 작업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도 인생에서 아마 비슷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좋은 거를 만족이 됐어. 인생에 저 좋은 거를 그러니까 좋은 거가 왜 좋은지를 잘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것도 왜 좋은지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답사를 다닐 때. 그러니까 저 학교 선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너 무슨 건축가가 좋다며. 근데 왜 좋아? 이뻐서는 아닐 거 아니야. 이뻐서는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이쁠 수도 있지. 왜 이쁘냐고. 이쁠 수도 있지. 싫어? 난 건축가가 예뻐서라는 줄 알고 지금 제가 굉장히 오늘 피곤해 보여. 진짜 오늘 많이 피곤하시겠다. 눈이 팽해가지고 어떡하지? 그 말은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내가 칭찬을 했을 때 주변의 피드백 그러니까 비판을 했을 때 피하기 위해서 주변의 하지 피드백 않는 근데 훨씬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내 친구일까? 나한테 너 그거 저번에 그러더라? 그거 그렇게 용기를 내서 나한테 반박을 당할 걸 예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일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후자가 훨씬 한데 지금 우리는 건축계에서 그런 비평이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는데 지금 이제 개발 사업이랑 주변 것들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까 이것이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우리가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용기를 내서 얘기하려는 거에 작업이 이 책의 배경이 아닐까 그런 것에서 저에게 의미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데이터도 더 많이 추적됐겠죠. 이제 배터리 끝. 그러니까 기존에 평가됐던 작품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으로 비평하기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혹은 아예 논의에도 올리지 않았던 것들이 그렇죠. 많고. 여기 있는 이런 피드백은 작품이 다 맞아. 그렇죠. 논의 올라가지 그냥 않은 아무도 발견 얘기하지 있어요. 않았던 대단하다. 것들이니까. 이거 기획이 이건 뭐 대단하다. 정말 지혜님이나
설계하신 것들 가져다가 이렇게 쓰려고 쓸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획을 누가 했어요? 이게 정말 네, 기획이 누가 했어요? 저희가 리뷰시트 기획을 그렇게 한 거죠. 아, 연재 기획을. 그래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서재원 소장님이 어쨌든 그 의뢰 원고 선택을 받아서 그럼 해야겠다 하셨을 때 공간지 1호부터 다 보시면서 이 주택 해야지 이렇게 고르신 네. 그 경위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골랐나? 서재원 소장님이. 네. 아 저도 궁금하다. 본인이 찾으셨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아카이브를 열어드렸어요. 자기 다 드렸어요. 다 볼 수 있어. 1호부터 우와. 지금까지 다 볼 수 있어. 근데 그 굉장한 뭐 열어주는데? 뭐 할 때 한번 열어주지 않았어요? 전자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이벤트처럼 뭐 뉴스레터 같은 거 갈 때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작품 있었어요. 몰아보게 하면 그거 볼 수 있게 아카이브 열어드리는데 그건 그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로 보면 저희 아카이브 목차 다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아카이브에서 그 이매거진으로 다 내부의 와. 이미지 내지 다 볼 수 있게 굉장히 많이들 활용하셨었어요 그때 그 저자분들이. 그래서 학자한테는 이만한 너무 좋다. 아카이브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보고 고르셨는데 요상하게 어떤 특정 시기에 어떤 특정 섹션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주택들에 대한 담론이 또 여러 차례 있으니까 그런 것만 묶은 어떤 그 소특집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셨냐 이거 보셨냐고 물어봤는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걸 참고하신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원고가 있는 건 알고 거기에서 고른 거를 내가 고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픽했는데 그 원고에서도 똑같이 언급한 거다. 옛날 70년도에 있었던 소특집에서도 이 주택들을 언급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있어서 택한 건 아니었고 본인이 이제 작품 다 보면서 골랐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카이브 검색할 때 뭐 주택하면 이제 걸리는 거 있을 거잖아요. 내가 집을 보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집, 재, 그쵸. 주택 뭐 이런 거 식으로 이제 뭐 검색하셨겠다. 영문으로도 같이 다 검색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으셨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원래 김중옥, 김수근과 같은 작품을 뭐 넣냐 마냐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그럼 우리 김수근 선생님이나 김중옥 작가도 여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럼 또 달라지죠. 네, 결이 그렇지 그렇게 그냥 작은 집 같은 거 넣었으면 괜찮았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안 알려진 거. 이런 걸 했다고 하고 생각할 만한 거. 근데 이제 그래도 다 이렇게 김중국 고르신 공부이죠. 건지 안 알려진 거를 아니면 아니 근데 유골 본인의 관심에 따라 본인의 고르다 취향이 보이잖아요. 네. 8채 취향이 뭐 있었다라는 얘기 있었어요. 그냥 도면과 사진만 봤어도 픽할 수 있었던. 저 귀 쫑긋 저건데? 그렇게 골랐을 것 같은 거죠. 제가 볼 때. 이거 자기가 왜 그거에 그렇지? 대한 글감이 이미 있는 거죠. 계단이라든지 뭐 한국성이라든지 본인이 얼굴이라든지 내가 이미 그거에 그렇죠. 키워드만 흥미가 있으면 있는 게 글감이 있는 이미 거죠. 쓸 수 있는 사람인 근데 거죠. 이제 서문에 보잖아요. 그래서 8집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줘요. 근데 네. 사실 이게 본인이 제일 관심 있는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8집을 딱 설명하면서 뭐를 얘기한 뭐 한국소재 논란이 있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는데 뭐 건축가의 태도, 뭐 건축가의 고뇌, 이 주제가 사실 본인에게도 계속 끊임없는 질문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고르셨겠다. 근데 서론 그냥 거부감 없이 잘 읽었거든요. 충분히 잘 읽었는데 난 우리 지난달에 읽은 책도 안 오셨잖아요. 네, 혼자 읽으면서 서론 엄청 투덜거리면서 읽어서 나빵 터졌어 진짜. 닥치고 그냥 읽고 그래서 한 장부터 읽었죠. 이게 말이 맞나부터 막 걸리고. 그리고 이미 이 사람에 대한 뭔가 내가 그게 허들이 있는 상태에서 심기가 불편한 거지. 한번 진입해야 되는데. 나도 아마 성문 보다가 네. 성을 왜 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확 뛰어넘었나 보다. 이러면서 하긴 시간도 얼마 없었고 두께면. 근데 내 생각엔 누가 말릴 수 없어서 그런가? 또 서문을 제일 마지막에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수정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이렇게 뭐가 가득 차오른 상태에서 써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봐. 내가 이 책을 통해 이런 걸 얘기할 거야. 정말 그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책의 정수를 여기 수 처음에 교수님의 경성의 주택지의 서문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진짜 아름다워. 네. 기억이 나요. 그 책 읽으면서 우리가 막 혀를 내둘렀던. 네. 왜냐면 내가 이 주제를 처음 다루면서 생긴 호기심들부터 얘기를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가장 아름다운 서문의 본보기로 생각하고 늘 서문을 이제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냥 그 서재호 선생님 책을 많이 읽으시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분이 쓰신 어휘가
아니 이걸 치면서 오탄 줄 알았어. 소야? 아 소여. 단어 몇 개. 맞아. 내적 의지를 백과사전 강하게 수업에서 드러낸 카테고라이즈 자궁통의 이 시대의 건축가들에게 주어진 소야? 그래서 소야? 하고 나도 찾아본 거예요. 네. 서점을. 네. 근데 그런 말이 있긴 있어. 네. 그러니까 어려워서 이걸 처음 교정할 때 바꿨어요. 소야? 알기 소요? 쉬운 예, 맞아. 저도 쉬운 말을 소여? 바꿨는데 그래서 어르신 같은 말씀을 쓰셔서 그러니까 국문 감수자로 이걸 고쳐서 왔었어요. 어. 바꾸라고. 그랬더니 다시 바꾸고 그랬는데 잘안 그냥 제가 쓰는 원복했어요. 거니까? 왜냐면 이건 이 사람의 이 톤이기 맞아.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지. 근데 이 말이 그냥 확 건축가의 소요에 대해 돌아온다 하는 순간 뭔가 이 표현 하나로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게 확 와닿을 때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 읽을 때 그런 것들 좀 찾는 재미도 좀 나름 있었다. 피겨도 뭐 그런 거 중에 하나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이거 중요하게 생각했나 보다 했던 그런 게 지점이 저도 소여에서 소여? 일반적이진 않다. 그래가지고 제 그 같이 회사에 있는 그 좀 어린 친구들한테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셔? 그래서 1917년인가 젊은 건축가상을 받으셨으면 그거 젊으신 거 아닌가? 2017년 그래서 젊으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배가 어떻게 되실까? 근데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분 되게 7275 뭐 이건 이 어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여.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책을 읽는 맛 같은 게 옛날 책을 많이 읽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우리 아카이브를 계속 들여다봐도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 있다. 스페이스 뭔가 소요. 이런 단어나 이런 게 옛날에 생각은 못했는데 한자로 된 거. 네, 옛날에 옛날 학자들이 많이 쓰던 말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단어들이 가끔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분 되게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 같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아마 공간 옛날 60, 70년대 걸 너무 많이 보셔서 소여라는 단어가 이제 체화되신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 표현이 저도 읽으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근데 정말 되돌아보는 어떤 그런.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60년대, 70년대에 건축지에 실릴 정도의 건축이 사실 어쨌든 다 특히나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그런 경제 상황에서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 뒤에 나오지만 뭐 정치 경제 이런 거와는 다른 결로 이제 형식적인 거를 이제 보는 그러니까 그런 연구에선 결국에는 정말 그런 뭐랄까 정치 경제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형식적으로만 파고든 집들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이 집들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절의 경제적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미 돈을 갖고 있었고 이런 정도의 돈을 들여서 건축가를 섭외해서 집을 지을 수 있던 사람들이니까 형식을 이렇게 막 형식에 이렇게 뭔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서 이렇게 그래 그 시절에도 이런 그런 뭐랄까 자산 계급이 있었겠지. 그래서 결국 건축지에는 그런 집들이 많이 실렸겠지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것과 그런 연구와 다르게 형식적인 이런 연구도 뭐 이렇게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공감은 됐고 그리고 약간 그래서 제가 저는 오히려 형식적인 걸 안 보고 그런 쪽으로만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책 볼 때 되게 신선했었어요. 이렇게 뭔가를 바라볼 수 있구나. 비슷한 시대에 진짜. 그쵸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완전 바깥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걸로 그런 집들을 봤다면 여기선 진짜 이 집을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런 실험들이 사실은 안팎으로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도 지금 연구가 안 됐고 한편으로는 또 제가 그거 연구할 때는 또 그런 쪽으로 너무 연구가 안 됐다 해가지고 그걸 팠던 건데 그래서 여기도 안 되고 그래서 안팎으로 안 됐구나. 안팎으로 우리는 다 비어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한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려던 말은 보도자료를 쓸 때 되게 단어 하나하나가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당대에 지어진 알려지지 않은 주택인데 평범한 주택이라고는 못 쓰겠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여기에 서민주택이란 말이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서민주택 아닌데? 라고 바로 초반에 꽂혀가지고
이게 서민주택이 어디, 없는 어디였지?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잘못 약간 썼나? 저는 그 서민주택이란 말에서 서민주택은 아닐 텐데 라는 그 잣대로 보다가 이제 재미에 빠져들어서 뒤에서는 아 그치 형식적인 이런 거 너무 좋지 아,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많이 그럼 진정한 발전돼야 은하계가 돼. 아니네. 진정한 은하계가 아니요. 은하수가 아니요. 아 더 은하수에서 더 조금 더 잘 자란 보이는 별인 위성, 거죠. 위성. 네. 위성을 또 봐야 되네 우리가. 근데 사실 또 정말 그 서민주택 혹은 어떤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어떤 그 살림살이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있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 레인지가 있는 누구를 거잖아요. 서민으로 네, 하느냐. 그래서 그런 정말 하나하나 연구들이 다 모이면 은하수가 되겠구나. 뭐 약간 그런. 저 지난주에 그 계양로 그 프로젝트 하시는 분 그분 만나서 같이 투어했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신 게 일단은 여기 개발하기 전에 예전에 병원이었던 건물을 사들였대요. 왜냐면 뭐 1930년에서 50년 사이 병원이었고 건축가를 고용해서 병원을 지을 수 있었으면 굉장한 지식인에다가 자산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막 자주 가는 그 일광정구 그 라이트룸 거기 있잖아요. 거기도 3등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이 되게 많고 이런 금속이나 내부 장식이나 가구 같은 게 진짜 고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때 제가 그 돌아다니면서 느낌은 그것은 셀렉된 건데 사실은 또 그게 또 전체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또 제가 본 것도 또 컬렉션이었네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이사이 얘기들이 또 있겠네요. 빨리 써주세요 책 좀. 저도 회사 근근히 다니고 있는데. 가불관계가 쓰셔야죠. 어디랑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니 근데 회장 회장님 이제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매달 그러니까 아니 1년에 매달은 3번 아니니까. 쓴 1년 세 네. 번이었어요. 네 명이 돌아가셨다고. 아, 네. 돌아가신 게 그래요. 아니라 그 정도. 로테이션 하셨다니까. 말하면 4명 죽을 뻔했다. 네, 돌아가며 쓰셨다고 하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 정도 텀은 있어야 준비하고 모형 네, 만들고 맞아. 사진 찍고 뭐 도면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었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근데 걸리고 있어서.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던 거죠. 이건 사실 자기의 작품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첫 혼자 단독 저자로는 첫 책이지만 자기의 작품집은 아니어서 자기 의견은 많지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실 그 뒷부분에 그 리뷰 보면 최원준 교수님이 서재훈 소장님의 그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준 네.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나. 이걸 이해하려면 옛날 작업들 사진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넣으려고 했는데 아니 이거 내 작품집도 아니고 내 작업 뭐 그렇게 뭐 그래서 뭐 아니야. 앞뒤 이렇게 비교해 볼 거야? 뭐 이러면서 그치만은 그쵸. 그거지. 앞뒤를 비교해보게 되지. 근데 또 그게 그러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건지.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여튼 최원준 교수님이 나를 약간 형식주의적 입장에서 강조해서 써주셨으니까 그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는 도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면을 다시 정리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걸 실어라. 이제 뭐 자세하게 뭐 실명까지 쓰진 않고 그냥 이렇게 도면 형식만 봐도 네, 형식주의자 뭐 이런 근데 느낌이 빡. 이 글이 있고 이 자료가 있어서 이 책이 완성이 맞아요. 비로소 됐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 뒤에 이- 이 부분이 없었으면은 최원준 교수님 맞아요. 저도 이 책의 백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건축가가 이 8채의 집을 무슨 기준으로 선정했지? 이거 왜 이렇게 쳐다봤지? 라는 게 그 건축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봤을 때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으로 비로소 딱 완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이 사람의 관점 이게 딱 정리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사실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쭉 이어져도 재미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저렇게도 볼 수 있지. 근데 그거에 약간 뭔가 정리. 그러니까 이거 맨 뒷부분이 저도 그냥 앞에랑 똑같은 내용이 전개될 줄 알고 딱 보고 읽고 있는데 내용이 이 작자의 작품임을 되게 존중해서 써주는데 뭐지 이거 이 사람이 쓴 글인데 왜 이렇게 자기를 높여서 쓰지? 막 아까 보니까 누가 써준 줄 글 아셨구나. 아 예. 그래서 프로필 없는 거 아니지 여기? 누가 썼는지 지금 빠졌나 지금 순간. 그런 그래. 것도 좀 약간 반전스럽고 재밌어. 사실 책 만들 때 원고는 다 생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책을 만들려면. 근데 이제 이 원고 외에 이 책에서 뭔가를 조금 더 새롭게 추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더 덧붙여지고 그래서 이 책의 의미가 확장되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처음 받아서 그냥 한글 파일 상태를 읽었을 때 약간 아름답다고 느꼈던 제 그 느낌이 생각이 나요. 마지막에 총체적인 은하계였다. 은하계였다. 이렇게 끝나는 이분이 그- 이분 단행본은 없어요? 최원준 이분이 맨날 이런 식으로 글 많이 쓰시던데. 그러니까 어디에 뭐 구슬집에 들어가는 글을 쓴다거나 뭐. 단독자가 단독 쓰신 글은 으로 없는 것 본인 같은데, 책이? 아니 이거를- 그렇게까지 최원준 교수님이 글을 많이 봤다고요? 아니 어디 그 많이 이름이 많이 쓰세요?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정말? 무슨 목촌 아카이브에서 하는 네, 무슨 거기 구술집 기획 같은 거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구술집 네, 그런데 많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조만간 이제 구술집에 들어갔던 글들 딱 모아서 한번 내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근데 연구자니까. 연구자니까. 그게 어디 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최원준 교수님 책이 없네. 그분의 프로필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최원준 아니 교수님. 근데 이런 어디선가 많이 끝에- 등장해요. 공간지도 자주 나오지 않아요? 네, 이거? 맞아요. 379쪽에 있어요. 최원준 숭실대학교 교수. 아 있네. 우리가 있어요. 그려온 아 그러네. 미래. 아 있네. 아니 근데 여기 공동저자겠죠. 공저로라고 써 있잖아. 공저예요. 최근 공저로.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신 책은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 구성을 짤 때 최원준 교수님 선택했고 어떤 글을 써주실지 이렇게 요청을 드렸죠. 방향을. 그 건축가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 테니 그걸 바탕으로 이 책. 아 최현준 이분 그분이네. 표면으로 읽는 그 서피스 아키텍처 그거 번역하신 분. 잠깐만 뭐라고? 그 아니, 책 한마디씩 하죠. 알아서 하죠. 그렇죠. 예. 영웅님부터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죠. 한마디요? 한 줄 평.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의문으로 시작해서 그 의문이 해소되면서 이렇게 읽어가는 즐거움, 즐거움이 있었다. 그 말씀으로 짧게 마감하겠습니다. 네, 또 특히나 동해라서 더 좋습니다. 마음이 가는. 이 책 정말 저는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예. 막 뭐지? 이 책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많은 건축가들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60, 70년대 공간지를 보고 고른다면 어떤 주택을 고르게 될까? 거기서 내가 뭘 읽게 될까? 이런 생각을 다 한 번씩 하게 될 것 같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서지원 소장님이 8주택이 아니라 80개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 후에 많은 이런 분석 작업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건물과 그러니까 건축과 도면 이런 거가 진짜 어떻게 보면 한편의 글 같은 거구나. 이 안에서 되게 정말 많은 걸 읽어낼 수 있구나를 이렇게 읽어주시는 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게 되면 진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런 게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조급함을 느끼게 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이거 자체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쏙 사라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기 전에 그거를 얘가 존재하면 사실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사라지면 그거를 번역해낼 수도 없으니까 그 전에 진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다 좀 뭐랄까 번역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번역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여기서 읽어내고 그렇게 이렇게 뭔가 아카이브처럼 쌓여가면 훨씬 이렇게 우리가 비어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많이 채워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못 읽는 그 뭔가 글을 읽어서 번역해준 느낌?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다른 분들도 사실 건축을 전혀 몰라도 그냥 읽어주니까 저런 부분을 읽을 수 있구나 이런 것만 해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건축가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걸 건축을 전공하고 뭐 이렇게 접했지만 내가 건축가가 아니라는 걸 한편으로 느끼면서 약간 건축가는 저렇게 사고하는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본인이 건축가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건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건축을 알고 나는 저런 글은 쓸 수 없다. 그치. 그런데 건축가는 저런 사고를 하는구나. 저게 건축가구나. 그리고 제가 사실은 조금 대단하다고 느꼈던 지점은 저희가 드린 자료는 스페이스 아카이브 지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살아있는 건물을 본 게 아니에요. 장판기 500원 넘는데 5만 원 나왔다. 표현이 너무. 또 지적인 걸 또.
잘라주세요. 너무 나 진짜 명언인 것 같은데 오늘의 명대사 500원 넣었는데 5만 원 나왔다. 나왔네. 약간 이런 느낌. 본 적이 없는데. PDF 뒀는데 책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뒷골이 땡겼어. 아름답게 마무리하자고 아름답게. 그러니까 하여튼 할 말이 그 잃어버렸다. 아카이브만 제공해 줬는데 그러니까 사진, 도면, 글 이 세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자신이 창조해낸 거지. 그러니까 재해석해서.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지어낼 수 있다는 건 건축가의 사고와 생각과 접근법이니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또 그 다음에 자료들이 또 본인이 만들 네, 테니까.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건축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이런 주택을 읽어낸 책에서 이렇게 놀랍다, 새롭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저자분께 하셨어요? 이거 하시면 이분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전 끝나셨어요? 저 마무리가 저는 그거 되게 즐겁게 읽었고 이런 책이 우리 이 편집자가 독서 모임에 이렇게 옆에 실물로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생존. 아니 그리고 내 스스로를 알기 위해 나와 이 책의 관계, 나와 어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그런 뭔가 필연적인 필연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왜 이렇게 만들었으며 왜 이 책을 썼으며 왜 폰트를 이렇게 했으며 이런 거를 엄청 내게 중요하게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런 책이었습니다. 패스. 저는 그래서 사실 다른 이론서들도 많이 읽었는데 그런 것들 항상 교수님이 쓰신 것들이고 뭔가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맥락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실무를 배우는 입장이고 하니까 어떻게 적용하지? 그래서 나에게 뭐가 남았지? 약간 지식만 남는 게 아니라 되게 실용적인 뭔가 지식이 원했는데 좀 추상적인 것들이 남아서 별로 와닿지 않았던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거 저희 학교 스튜디오 강사님이 하셨거든요. 제가 듣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하세요. 많은 학생, 네, 애들이 많이 좋아해요. 좀 빡세긴 한데 좋다고. 그래서 도면 하나하나 엄청 그려지는 방식 그거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셨고 그런 느낌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진짜 이거를 자기 어떻게 읽었는지 더불어 자기 작품까지 넣어지니까 이분은 이런 식으로 사고하시고 이렇게 실천까지 옮기실 수 있는 분이구나 싶어서 저도 뭐 가치관? 그 주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내가 한 말과 내 행위가 일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까지 교훈까지. 예. 인생관 약간 예. 이 정도 수준까지 가고 싶다. 근데 이렇게 읽으시는 어휘도 말씀한 것처럼 되게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본받고 싶은 그냥 되게 좋은 케이스 이 자체로도 그 소장님 그래서 이 소장님이란 사람을 알게 된 그런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네. 자기 자신의 작업으로서 이렇게 그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네. 책임감 같은 거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이게 뒤에 그게 없었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책을 잘 만들었다. 자랑스럽다 진짜. 그러니까 자랑스러워. 이유가 있어요. 어떡하지? 이 편집에 이유가 있어요. 근데 되게 필요한 책이었어요. 한국 건축들. 다음 책 뭐 할까요? 다음 책 마무리 가야 되지 않아요? 마무리.